네, 안녕하세요. 계백장관 인사드립니다. 제가 면도도 제대로 못하고,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전 며칠 방송을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었고요. 또, 코로나 19, 진짜 무섭네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주에도, 코로나 19의 그 무서운 바람이 와서, 제가 그저께 일요일 날, 그 월마트, 뭐 자이언트, 쇼핑센터를 한 네다섯 군데를 돌았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게 화장지를 하나 못 샀어요. 아주 뭐 선반이 전부 텅텅 비었더라고요. 아, 진짜 코로나 19의 열풍이 무섭긴 무섭다는 걸 피부로 체감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뭐 뉴욕이나 들으셨지만 저 미국 서부 워싱턴 캘리포니아주는 아주 심각하다는 뉴스가 연일 여기서 저기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렇게 뭐 확진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일순간 늘어나는 무서운 병이니까 여러분도 방심하지 마시고 코로나 19에 잘 대비해서 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같이 한 분도 그 코로나 19의 어떤 희생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이렇게 한국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니 코로나 19 이 사태가 오히려 지금 더불어공산당의 호재가 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악재가 아니고 호재가 된다는데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놀부 문재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고쳐줬는데 나중에 이제 뭐 권선징악에 의해서 놀부는 심판을 받지만 아니 어떻게 더불어공산당은 이게 호재가 된단 말입니까? 저 대한의사협회에서 7, 8번을 간구했다는데 청와대에 제발 초기에 중국인 입국자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외교 결례니 뭐니 해가면서 들여다가 지금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0,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를 배출한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이걸 잘하고 있다고 지금 지지한다는 뉴스를 듣고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 외국 언론 물론 한두 곳에서 그렇게 보도한 언론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은 또 반대로 보도하는 요무예류 신문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론들이 진짜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자기 정부 잘하라는 어떤 그 채찍질 차원에서 그런 걸 갖다 쓴 거지. 진짜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 간에 자기가 잘했으면 100명의 사망자도 확 줄었을 테고, 확진자도 확 줄었을 텐데, 처음부터 잘못해놓고 국민들에게, 놀부가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중국에서 수입해 올 게 따로 있지 중국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코로나 19까지 받아들여서 전 국민을 이렇게 공포 속에 살게 하는 지금 이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모습에 참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래되지도 않은 일도 한국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빨리 잊는다.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단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번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이번 선거는 어떻게 코로나 19 이 사태가 더불어공산당의 호재가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파와 중도는 뭐 안정희구를 하기 위해서 중도가 더불어공산당 쪽으로 돌아선다는데 이것은 진정한 안정희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파는 물론이요 중도 세력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공산당이 정말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사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만 과반 이상을 그들이 득표한다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의 선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로의 개헌을. 그리고 거기다가 고려 연방제, 물론 문빨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합니다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낮은 단계, 높은 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연방제가 연방제지.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높은 단계 연방제입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고려 연방제로 간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고려 연방제 다음은 당연히 공산화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그 옛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다, 디딤돌이다 이렇게. 주사파들이야 이걸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회주의 개헌이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취해질 게 미군 철수예요. 미군 철수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우호 연대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사태를 일으키느냐. 미국과 연대가 끊어진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달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가 뭡니까? 달러잖아요. 진짜 영원한 기축통화 달러. 이것이 뭐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축통화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고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달러가 없어서잖아요. 아무리 중국이 도와주면 뭐합니까? 중국 돈 들고 중국만 벗어나 보세요. 이건 화폐가 아니에요. 못 써요, 어디 가서. 그렇듯이 세계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이 달러가 사라진다는 거.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개헌하면은 미국과의 결별은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연대가 중요했던 것이지,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로 개헌해서 우리 국회의원 다수의 그 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되면은 이제 미국 니네 가, 우린 더 이상 자본주의 국가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사회주의야. 이렇게 해서 미국을 쫓아내서 이제 달러가 없는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달러가 없는 삶은 국제사회에서 여러분들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그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더불어공산당에 표를 준다면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어쩌면 옛날 베트남식 보투피플이 탄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정말 슬픈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때쯤 되면 슬슬 이민을 준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자기 재산 챙길 수 있을 적에. 추발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번에 그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뭐 토지 공개면이 뭐 토지 국유화니 해가지고 이제 내 땅이라는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면 땅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집은 그건 국유화가 안 될까요? 삼성, 현대, LG 이거 국유화되는 거 다 시간 문제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고 그러는 건 다 꿈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제 일은 해놓고 받는 거는 이제 북한식으로 뭐 하루 강냉이 3그릇, 강냉이죽 3그릇 이런 세상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위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북한 저 공산당원들 간부들 잘 먹고 잘 살듯이 그거를 꿈꾸지만 그것도 꿈이죠. 좋은 예로 김원봉이나 박헌영이 처형당한 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도 공산당은 전부 토사구팽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북한과 합쳐진다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해서 우리가 빨리 있는 거 이런 문화를 빨리 없애야 되겠고, 기억할 건 분명히 기억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하고, 더더군다나 이번 선거는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회주의로 바뀌느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대로 유지하느냐는 기로에, 대한민국의 국호가 사라질 지금 위기에 놓인 지금 이런 중요한 사회로 총선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남북이 통일된다면, 그것도 고려 연방제라는 방식으로 통일된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기가 한반도기로 바뀔지도 모르겠고, 또 어쨌든 유나이테드가 된다면은 대통령은 하나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출마하고 남쪽에서 누군가가 출마했을 때 남쪽에선 서너 명이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 뭐 떨거지들까지 합치면 한 10여 명이 출마합니다만은, 아니 그럼 북한에서는 전부 몰표가 나올 것인데 남한에서는 전부 표가 분산될 테고요. 그러면 김정은이 대통령 되는 거는 당연자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뻔히 보이는 미래를 보면서도 무슨 안정희구입니까? 안정희구는. 여러분들이 개구리가 죽는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뜨뜻한 찬물에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불을 살살 실험실에서 진짜 실제로 실험한 거잖아요. 살살 불을 떼면 물이 그러니까 미지근해지니까 개구리가 그냥 이렇게 낮잠 자다가 온탕에 들어가서 사람이 이렇게 그 몸을 푸는 식으로 그러다 결국 죽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뜨거움을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못 느끼고 이런 미련한 개구리의 행태를 그러니까 또 반대로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니까 개구리가 팔딱 뛰어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공산화 바람을 한 번에 주입시키면 국민이 저항을 할 텐데 이렇게 천천히 미지근하게 되어가면 여러분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미련한 그런 선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싶어서 계백장군 사실 몸도 좀 안 좋은데 급히 영상을 한 편 올리는 바입니다. 이 영상이 두루 널리 퍼지기를 바라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미지근하게 데우는 방법 중에 뭐 하나가 저거 아닙니까? 헬리콥터 효과라 그러더라고요. 뭐 헬리콥터 위에서 돈을 뿌려댄다는. 이게 이제 미국이 하고 있으니까 따라 한다는 건데, 원래 그 전에 이게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황새가 뱁새 쫓아다가는 어디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달러는요, 기축통화예요. 얘들 우리는 달러, 미국은 찍어내면 그만이에요. 이거 표시도 이미 전 세계에 그 화폐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표시도 안 납니다. 근데 한국 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뿌려대면은 그렇다고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없어요. 당연히 인플레인가요? 디플레가 생기니까. 그럼 있는 돈을 가지고 뿌려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살 깎아먹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그거 채워 넣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소상공인에게는 세금 면제,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에게는 뭐 그 임대료를 좀 대폭 인하해 준다든지 어느 한시적 기한 동안에 그런 식의 어떤 또 누군가는 공과금을 좀 조정해 달라 이런 식의 어떤 현실적인 걸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해서 50만 원 가지고 팔자 박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론 팔자를 바꾸라고 주는 돈은 아니겠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수십조 원인데 이 돈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다시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한 달 뒤의 일을 왜 못 내다보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주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호텔 가서 스테이크 풀코스 요리 먹는다고 해서 서민이 그거 따라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먹는데 나는 왜 못 먹어? 이건 논리적으로 이거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놈은 갈비탕만 먹어라 5,000원짜리 그런 뜻이 아니고요. 따라할 수 있는 걸 따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살살 개구리를 실험실에서 죽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냥 미지근하게 달궈서 아이고 더불어공산당 잘하고 있네. 그럼 내가 이쪽으로 붙어야지 하는 여기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계백장군의 강력한 호소요 주장인 것입니다. 부디 양지하시고 이런 곳에 우리 우파가 똘똘 뭉치면 물론 중도층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빨간 스카프 두르고 김정은 찬양하는 세상을 원치 않으신다면 보수통합당, 미래통합당으로 또 각 지역에서 출마하신 그 개인적인 투쟁력이 강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 수성울의 홍준표 대표, 전 대표죠. 그 다음에 김태호, 합천에 출마하신 이런 분들에게 진정한 파이터가 없는 시생에 이런 파이터들을 밀어주셔가지고 보수 우파가 다시 자리 잡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안정희구라는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 보수 조금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보수 대통합 세력에 표를 몰아주심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 계백장군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는 계백장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